지금 보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경제 관계자들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미 어차피 할 투자를 이번 기회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셈인데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직접 투자 입장을 쭉 밝히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북한 핵 문제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풀까요? 어떻게 모든 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제 대미 협상 스타일은 아베 총리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스타일인 거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국 간의 경제적인 모든 현안 문제를 놓고 충분히 이야기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했는데 네. 이 용어를 빌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풀면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하고 이 FTA 문제가 별개의 이슈긴 하지만은 네.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연결시켜서 풀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FTA 문제를 가지고 한미 관계를 껄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환영 만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를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을 막 뛰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동북아 평화 안정 이런 우리의 실리를 좀 따오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요? 김창수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동돼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어떤 문재인 메시지일까요? 대통령은 네. 적어도 북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죠. 항상 북핵 문제를 핵심이라는 거죠. 예, 네.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입장은 제재도 가하지만은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걸 일단 먼저 얘기를 한 셈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예. 예. 그다음에 자신이 할 얘기는 따로 있죠. 제재해야 되지만은 네. 대화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아까 김창수 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풀면은 네. 북핵 문제를 풀면은 어쩌면 당신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지 않을 거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있다. 이렇게 제안할 네. 수도 있죠. 지금 한 30cm 뛰어놓은 거예요, 트럼프를. 네. 공중에.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정리를 해낸다면은, 뭐, 줄지 안 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은,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결과가 되죠. 근데 그거 해법이 뭐냐? 대화 없이 가능하냐?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대화하고 있거든요, 북한하고. 북미 간의 비공식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오픈시켜서 네. 제대로 된 대화를 해라.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부분이라고 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 대한민국이 할 역할이 있다. 네. 우리가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네. 우리한테 맡겨놓아라 사실은.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은 네. 과거에 6.25 때 우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3만 명 이상 되는 북한 탈북민이 와 있고 네. 그 사람들이 내놓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하고 대화, 북한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기다려봐라. 네. 이런 주문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화를 하되 예. 대화의 축을 우리 쪽으로 넘겨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함께 하되.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시작될 그리고 11시 35분부터 시작될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35분부터 시작이고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일종의 승부수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동의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대화의 키는 바로 대한민국에게 줘라.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희망적인 상황인 것은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과 동행한 기업이 52개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향후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과 또 구매 플랜을 미국에 던져줬죠. 이건 일종의 큰 선물인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 네.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북부 지역에 그 낙후된 중화학공업 지역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잡을 가지고 그 돈을 버는 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그 백인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이쪽인데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의 유지와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의 증대 이런 부분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물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보잉 공장의 라인이 지금 그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방미를 하면서 방미단이 그 막대한 그 양의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만큼 선물을 줬으니까 여기서 뭔가 얻어와야 하는데 그 얻어올 것은 아마도 지금 서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의 경색된 국면을 풀 수 있는 대화 이런 국면 전환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그 확답이 아닐까 싶은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트럼프가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받아야겠죠. 아, 바로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가 바뀌는 현장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를 할 거예요. 아. 이를테면은 2000년도에 그 기억하실 겁니다. 조명록이 워싱턴을 방문하고 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네. 방문하고 그 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미 수교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미 공화당에서 이 상황이 이랬는데 어떻게 평양 가겠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못 가게 막은 했습니다. 그러자 클린턴 대통령이 내가 여차해서 못 가니까 김정일 당신이 일로 오너라. 워싱턴 오너라. 그때는 이제 그 6.15 선언하고 난 뒤이기 네, 때문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워싱턴을 가라. 부시 정부가 들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근데 안 갔거든요. 아, 갔어야 됐는데. 갔어야 됐죠. 갔었으면은 핵 문제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개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사정이 있었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않고 네. 이 문제가 풀릴 것이냐, 북핵 문제가 풀릴 것이냐, 네. 저는 안 풀린다 생각해요. 그냥 미봉책 내지는 그냥 대충 현상 유지 이런 정도로 갈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는 네.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정리하는 뭔가 액션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과거의 클린턴 정책으로 돌아간다든지, 네. 또는 뭐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런 극적인 뭐 없이 네.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어찌됐든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핵심 의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다. 이런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2단계 비핵화 해법인데요. 김창수 원장님 이 메시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에서 제시할 세부적인 안들은 말씀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본 권력으로는 2단계로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핵 폐기가 대화의 출구다. 이제 2단계 이야기했지만은 그 2단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협상 전략을 이제 북한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한 다단계 네. 구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서른 의원님도 결국은 대화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압박에 대해서 공감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어떤 거를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위협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해주는 것. 이게 저는 협상을 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자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 이거를 가장 큰 위협으로 느낍니다. 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협상의 출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네. 이제 결국은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압박과 관여 아닙니까? 네. 최대한 압박, 최대한 관여인데 그러니까 더 큰 채찍과 더 큰 당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채찍이 뭔가, 압박이 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이 뭔가, 그러니까 관여 정책에 있어서 내용이 뭔가 네.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압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관여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방법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미국과의 어떤 대화, 또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할 걸로 예상해 봅니다. 네. 근데 김대영 기자님, 지금 북미 간의 관계가 별로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그 미국, 북한을 방문 중이던 오토 원비어라는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미국 내부의 여론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우리 측 입장에서는 이제 대화를 통한 그 일종의 관여 정책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미국 사회 내부가 과연 이런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트럼프가 우리 손을 들어줄 거냐,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 미국 사회 여론을 감안한 북한의 어떤 선제적 조치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래에 그 북한에 지금 억류돼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그걸 뭐 이제 거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데 네.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북한의 나름의 액션으로도 볼 여지가 있죠. 네. 그 미국 내에는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론을 반감시키고 조금 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지금 나머지 잔류하고 있는 억류자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미국도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1.5 트랙 네. 민간이 북한 당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네. 당국 간의 어떤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서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드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물론 그 앞서 나온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이슈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상하원 지도부로 잇따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건 이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그걸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얘기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절차가 중요한 거니까. 네. 일단 감에다가 그 사드를 배치를 했는데 미국이 네. 감은 자기네 땅 아닙니까? 그게 다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하는 시간이 23개월 걸렸어요. 2년이나 걸렸어요. 네. 하물며 자기네 땅에다 자기가 배치하는데 그렇게 걸렸는데 사실은 이 사드는 뭐 미군 보호용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 네. 보호용이. 그런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은 우리는 확실한 영향 평가를 해야 되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네.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사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뒤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드를 하되 과정은 다 거치겠다. 이 직부분 절차는 다 거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창수 원장님 보태실 말씀 있으실 예.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의회나 또는 미국 싱크탱크들은 사드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조야에 알려질 때 문재인 대통령은 뭔가 미국에 대해서 강성 대통령이라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초기에
미국 언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도에 첫 번째 방미 시절에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냐 사드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미국 싱크탱크와 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드 문제는 이야기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드에 대해서 이것을 배치한다 할까 또는 사드를 뭐 처리한다 할까 이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나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미국 의회나 또는 미국 싱크탱크에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거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이식시켜준 게 아니냐. 따라서 그 민주주의적 절차를 우리는 밟는 거다는 걸 저는 강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미 양국 정부에서 사드 문제는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든가 싱크탱크에서 그런 발언이 나올 거고 또 이번에 만약에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한다면은 네.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사드 물어보겠죠.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양국 정부 사이에서는 안 하기로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양국 정부는 풀어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그 여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설득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본인의 가지고 있었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동 언론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15분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 잠 못 드는 밤을 오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씀 가운데 특히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그만큼 그 사드에 대한 민주적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다는 게 어쨌든 그 1700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서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사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사드를 굳이 배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드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 한반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뭐 사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한반도의 군사적인 지형, 미국과의 관계,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북핵 문제가 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안 풀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한반도 전체 평화가 확 넘쳐나면서 그 추상스러웠던 이런 군사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우리가 세상이 살게 가는 북핵 문제가 상상이 안 돼요. 예, 북핵 문제 오늘도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게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나아질 거예요.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참으로 기쁜 날이 될 겁니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경제 관계자들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미 어차피 할 투자를 이번 기회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셈인데요.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직접 투자 입장을 쭉 밝히고 있는 건데 이 문제를 북한 핵 문제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풀까요? 그 어떻게 모든 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런 이제 대미 협상 스타일은 아베 총리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스타일인 거였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국 간의 경제적인 모든 현안의 문제를 놓고 충분히 이야기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이라고 했는데 네. 이 용어를 빌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풀면은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핵 문제하고 이 인물인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이른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미국 중북부 지역에 그 낙후된 중화학공업 지역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잡을 가지고 그 돈을 버는 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그 백인 중산층 혹은 저소득층 이쪽인데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의 유지와 그리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입의 증대 이런 부분에 지금 맞춰져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물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는 보잉 공장의 라인이 지금 그 사실상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방미를 하면서 방미단이 그 막대한 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하고 대화, 북한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믿고 기다려봐라. 이런 주문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그래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대화를 하되 예. 대화의 축을 우리 쪽으로 넘겨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함께 하되.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시작될, 그리고 11시 35분부터 시작될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35분부터 시작이고, 이제 본격적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일종의 승부수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 동의한다. 그러나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대화의 키는 바로 대한민국에게 줘라.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비교적 희망적인 상황인 것은 저희가 이번에 대통령과 동행한 기업이 52개 기업이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향후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과 또 구매 플랜을 미국에 던져줬죠. 이건 일종의 큰 선물. FTA 문제가 별개의 이슈긴 하지만은 네. 이 두 가지 이슈를 같이 연결시켜서 풀어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FTA 문제를 가지고 한미 관계를 껄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환영 만찬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한 외교를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을 막 뛰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동북아 평화 안정, 이런 우리의 실리를 좀, 따오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요? 김창수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동돼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어떤 문재인 메시지일까요? 대통령은 네. 적어도 북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죠. 항상 북핵 문제를 핵심이라는 거죠. 예, 네.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던 입장은 제재도 가하지만은 대화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재에 대해서 동의한다. 근데 그걸 일단 먼저 얘기를 한 셈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예. 예. 그다음에 자신이 할 얘기는 따로 있죠. 그 제재해야 되지만은 네. 대화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이 정상회담에서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아까 김창수 원장이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풀면은 북핵 문제를 풀면은 어쩌면 당신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지 않을 거냐.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있다. 뭐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죠. 지금 한 30cm 뛰어놓은 거예요, 트럼프를. 공중에.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평 실제로. 문제를 정리를 해낸다면은, 뭐, 줄지 안 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지만은, 네. 그 정도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결과가 되죠. 근데 그거 해법이 뭐냐? 대화 없이 가능하냐? 결국 미국이 사실은 대화하고 있거든요, 북한하고. 북미 간의 비공식 대화를 계속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걸 더 오픈시켜서 네. 제대로 된 대화를 해라.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부분이라고 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 대한민국이 할 역할이 있다. 네. 우리가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네. 우리한테 맡겨놓아라 사실은. 우리한테 맡겨놓으면은 네. 과거에 6.25 때 우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북한을 상대로 해서 3만 명 이상 되는 북한 탈북민이 와 있고 네. 그 사람들이